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일, 6월의 첫 번째, 6월의 첫날입니다. 요즘 보니까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10일 맞아서 그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날 추념사를 하면서 자신이 무죄라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친여 매체를 비롯한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집권 세력 내에서 한명숙은 무죄다, 이거 뭔가 재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른바 한명숙 구학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큰 틀에 있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매체들이 10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 당시 핵심적 뇌물을 주었다는 그 한신공영인가요? 거기 한만호 사장이 옥중에서 쓴 비망록에 보면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도 재심을 청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재심을 청구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그 당시 이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그 당시 한만호가 주었다는 9억 중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은 돈을 받은 것이다, 유죄다. 나머지 5명은 꼭 이건 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갈렸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한만호 씨가 한신건영 한만호 당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 자금으로 쓴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흔한 얘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심을 청구해 봐야 대법원에서 최소한 9억 중에서 3억 원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성향의 좌우를 떠나서 모든 13명 전 대법관 전원이 유죄라고 확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한명숙 씨는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2년 형을 갖다가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어서 2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범여권과 친여 매체들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차례에 걸쳐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6개월 됐군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법무부가 세 번째 특별 사면을 실시했고, 특별 사면 실시하면서 공개한 내용,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정치자금법 관련 등등으로 이광재 전 의원, 이번에 당선됐습니다만은, 또 공성진 전 의원 등이 이제 특별 사면에 들어갔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하였음. 이게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정부 3번째 특별 사면을 실시한 법무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00명 정도의 선거사범을 특별 사면하면서도 선거범죄 전력이 일어나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지금 묘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명숙 씨는 지금 보면은 8억 8천만 원 추징금 중에 한 1억 8천 정도 냈고 7억을 아직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추징금을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다, 내지는 내가 무죄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추징금을 내느냐, 아마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범시민단체, 그러니까 진보 좌파의 범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정도는 특별 사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만약에 한명숙 씨가 추징금을 완납하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5월 23일 봉화마을에서 나는 무죄다 이야기했던 것과 배치되게 됩니다. 또 내지 않으면 사면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좀 이른바 조금 그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닌가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보면은 이른바 친노 친문, 친노하고 친문이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친노 친문들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을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10일주기에서 한명숙 씨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도 최근에 보면 조만간 7월 8월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게 될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기 페이스북 통을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와 동병상련을 느낀다 하는 식으로 슬쩍 묻어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니까 한명숙 씨는 노무현 재단의 초대 이사장입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정확히 넉 달 후인 2009년 9월 23일에 노무현 재단이 출범하게 되고 그때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또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니까 그 당시 노무현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한명숙 씨고 초대 실행집행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이 2006년 4월에 국무총리에 들어서게 될 때 아마 그때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및 인사검증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도 있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2008년에 그 당시 이제 새로 MB 정권 출범하고 할 때 그 당시 친노들은 패족 운운하면서 안희정 씨는 패족을 운운했고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불출마하고 이런 가운데 2009년에 이제 노무현 재단이 출범하고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김두관, 안희정 이런 양반들이 지방 도지사로 선출되면서 이제 친노가 부활하는 기미가 있는 가운데 2011년에 결정적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곧 이어 벌어지게 될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무렵에 당시 손학규 대표가 당 대표였던 그 민주당에 아직 이해찬,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러니까 그해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에 그 1월달에 밖에 혁신과 통합, 즉 이해찬, 문재인 이런 양반들이 주도하고 있던 혁신과 통합을 갖다가 당으로 끌어들여서 민주통합당을 만든 것이 바로 한명숙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대표는 그때 사무총장으로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썼던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명숙 씨가 당시 뭐 손학규 전 대표 등을 딱 살짝 속여가면서 결국 외부에 있던 혁신과 통합이라는 당시 범민주 세력 내에서도 DJ적 흐름, 그러니까 뭐 손학규 또 그 이전에 박지원 이런 흐름과 달리 좀 운동권 색채가 농후한 이해찬, 문재인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민주통합당에 안착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2012년 총선에 문재인 변호사가 배지를 달고, 또 그런 흐름하에 한명숙 씨가 중간에 이제 보면 그 뭐 공천 파동, 즉 김용민 파동 때문에 그만두고 이해찬 씨가 당 대표가 됩니다. 이해찬 씨는 죽어라 하고 만들어서 경선에서 결국 손학규를 제끼고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2012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물론 박근혜 후보에게 졌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문재인의 오늘을 만든 것은 한명숙 초대,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2대 이사장인 이해찬, 이런 전직 총리들의 결정적 역할로 말미암아 문재인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마당에 어마어마한 채권을 갖고 있는 한명숙 씨를 내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명숙 씨는 우리나라 지금 이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씨 사건 등등등등등 보면은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운동권 개보 대표적인 것이 돌아간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서울대, 스카이, 주로 이제 서울대 출신들의 운동권들이 있고 그 부인들이 대부분 이대 나온 여인들이 마치 김근태, 인재근 하듯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성 운동계의 저수지는 이화여대 운동권들입니다. 한명숙 씨 바로 대표적인 이른바 좌파 여성 운동권의 대모입니다. 한명숙 씨는 44년생입니다만은 그 이화여대 다니고 이화여대 졸업하고 직후에 박성준 씨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박성준 씨가 그 통일혁명당, 통역당이라고 그러죠. 68년부터 13년 동안 통역당, 즉 국가보안법, 간첩죄 등등등등으로 13년을 갖다가 수감 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한명숙 씨는 13년 남편 옥바라지하면서 운동권의 대모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자기의 강력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페미니즘의 터전, 이화여대 중심의 여성 운동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한명숙 씨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그 굴레를 벗겨주어라. 특별사면 재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왜? 이미 한명숙 씨의 여동생이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짜리 수표로 전세자금 쓴 따로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변죽을 올려줄 때 특별 사면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원칙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명숙 씨 입장에서 그 나머지 미납금 7억 원을 갖다 내자니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그것도 못하겠다. 그야말로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가 복잡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